에메리 감독 아스톤 빌라. 네네. 요 이제 이야기입니다. 제라드 감독이 이제 그 경질이 되고 에메리 감독이 아스톤 빌라 감독으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일단 뭐 얼마에 이제 간 겁니까? 아스톤 빌라로. 일단 이 에메리 감독이 기본적으로는 네. 비아레알에서 잘하고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요 이적도 이제 살짝 좀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에메리 감독이 비아레알에서 잘하고 있는데 시즌 도중에 아스톤 빌라가 불러서 갔다. 이거는 곧 그렇지. 시즌 중간에 간 거니까. 프리미어리그의 슈퍼리그화가 이미 많이 진행됐다. 그 얘기는 이제 돈을 많이 주고 데려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감독도 마찬가지, 선수랑 마찬가지로 네네. 바이아웃이 붙어 있는 감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스톤 빌라가 바이아웃을 지불했습니다. 에메리 감독의 이제 바이아웃 몸값이 84억 정도였거든요. 네네. 근데 84억을 지불하고 에메리 감독한테 올 거냐 물어봤더니 에메리 감독이 가겠다. 근데 왜 가겠다고 했냐? 네네. 연봉이 비아레알에서 받는 것보다 2배 가량 정도 뜁니다. 그러면은 뭐 안 갈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아스톤 빌라가 그냥 정당하게 네. 바이아웃도 지불하고 이적료도 주고 에메리 감독을 데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에메리 감독이 아스톤 빌라의 행에 동의하면서 이제 비아레알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어요. 네네. 근데 금액이 연봉이 700만 유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0억 정도 되는 거죠. 90억 정도. 근데 현재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7위, 이제 그 8위 정도 연봉이 되는 연봉 수준이 7, 8위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꽤나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메리 감독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사실 지난 시즌에 겨울에 어땠냐면 뉴캐슬이 에메리 감독을 노렸어요. 네네. 뉴캐슬이. 근데 뉴캐슬이 또 자본도 탄탄한 팀이고 해서 돈 많죠. 에메리 감독이 뉴캐슬을 가는 거 아니냐 라는 루머가 많이 돌았습니다. 네네. 근데 결국에는 에메리 감독이 이제 뉴캐슬이 당시에 강등권에 처해 있고 그리고 심지어 비아레알이 또 비아레알을 이끌고 잘하고 있었던 시즌이다 보니까 시기다 보니까 그때는 가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시즌에는 아무래도 아스톤 빌라가 또 시즌 초반이고 하니까 물론 이제 아스톤 빌라가 지금 순위가 낮지만 사실 뭐 강등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선수들의 스쿼드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런 위험도가 좀 없어지니까 네네. 에메리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행을 선택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비아레알에서 받던 연봉의 이제 2배로 네. 아스톤 빌라 행을 선택한 에메리 이제 감독이고요. 일단은 뭐 아스톤 빌라는 제라드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스톤 빌라가 그 제라드 감독이 있을 때 네. 성적도 좀 안 좋고 성적도 안 좋았는데 경기력도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경기력이 좀 안 좋았다가 이제 지난 경기에서 제라드 감독 이제 경질이 됐으니까 네. 감독 없이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감독 없이 경기를 했더니 오히려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브렌트포드가 꽤나 잘하잖아요. 그런데 4대0 승리를 거두면서 네. 제라드 감독이 되게 난처해졌어요. 이런 선수단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 딱 나가자마자 4대0으로 이겼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후 이제 그런 요인이 뭐였냐? 네. 일단 그 제라드 감독이 어떤 축구를 했냐면 측면 공격수를 중앙으로 좀 밀집시키는 축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측면 공격수들이 반대발 좀 측면 안으로 접고 공격수를 들어오는. 기용하면서 네. 중앙으로 접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레온 베일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빠른 선수인데 이 선수를 오른쪽에 이용을 했어요. 왼발을 네네. 쓰는데 그런데 제라드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그 경기에서 레온 베일리를 왼쪽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와킨슨을 배치했어요. 이 선수도 오른발 쓰는데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난 경기에서 제라드 감독하고 180도로 다르게 정발 윙어를 배치한 거죠. 네네. 근데 이렇게 배치하니까 오히려 선수들이 경기 스피드도 빠르고 속도도 빨라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4대0으로 이겼거든요. 그렇습니다. 브렌트포드를. 그러니까 이제 이 아스톤 빌라라는 팀을 지금 제라드 감독이 조금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죠 이미.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정반대로 했는데 4대0으로 이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일단은 그러면은 이 아스톤 빌라의 지휘봉을 잡게 된 에메리 감독이 어떤 스타일이냐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아는 걸로는 대단히 좀 유연하고
좀 맞춤 전략을 좀 들고 나오는 감독. 네, 맞아요. 네네. 뭐 에메리 감독은 이제 뭐 세비야 시절 때부터 또 아스날, 비아레알, 파리 생제르맹까지 거치면서 네네. 일단 전술적인 능력은 많이 인정을 받았죠. 물론 네. 이제 뭐 파리 생제르맹과 아스날은 이제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곧 이제 기간을 거치고 특히나 세비야 유로파리그 3연패.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지난 시즌 비아레알이 챔피언스리그 4강. 그 지난 시즌에는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메리 감독이 유로파리그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게 그렇습니다. 벌써 유로파리그 4번 우승했어요. 네. 심지어 근 10년 안에 4번 우승을 한 감독이고요. 일단 이 감독의 뭐 가장 큰 특징은 볼을 소유하는 축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역습하는 축구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뭐 세비야 시절에는 그리고 비아레알이 또 유로파리그 우승할 때는 볼을 점유하는 축구를 꽤나 잘했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8강에서 꺾을 때는 완전 역습 축구로 나갔어요. 근데 역습 축구도 꽤나 단단한 수비 조직과 네. 역습으로 나갈 때 역습 패턴도 꽤나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려 바이에른 뮌헨을 꺾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4강까지. 네네. 그리고 4강에 올라가서도 리버풀을 이제 1차전은 2대0으로 졌는데 2차전에서 3대2로 졌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저력을 보여줬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에메리 감독은 이제 팀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가능한 감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전략적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좀 유연한 감독이고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성적을 봐도 이번 시즌은 또 꽤나 괜찮아요. 이번 시즌에 지금 리그에서는 5승 3무 3패. 예. 비아레알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고 이제 3패를 기록했던 것이 다 좀 상위권 팀들이에요. 바르셀로나. 지금 2위고. 뭐 베티스, 소시에다드. 지금 비아레알보다 좀 상위권에 있는 팀들에게 졌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다 상위팀 빼면은 승률이 괜찮네요. 네, 그래서 이제 비아레알에서 이 감독이 비아레알에서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컨퍼런스 리그는 심지어 4연승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감독을 아스톤 빌라가 이렇게 쉽게 빼올 수 있다. 비아레알은 좀 봉지겠는데. 근데 이제 아스톤 빌라에 또 어떤 선수가 있냐면 네. 저 수비 라인에 디에고 카를로스가 있습니다. 디에고 카를로스가 세비야의 핵심 수비수였죠. 네. 근데 저 수비수도 아스톤 빌라가 이번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너무나 쉽게 디에고 카를로스를 데려왔죠. 네네. 세비야의 핵심 선수인데 세비야와 아스톤 빌라 하면 세비야는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하는 팀. 네네. 아스톤 빌라는 뭐 유로파 리그 정도 나가는 팀이잖아요. 잘할 때. 근데 세비야의 핵심 수비수를 아스톤 빌라가 쉽게 빼갔다. 이것부터가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약간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진짜 슈퍼리그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즌 중간에도 네. 감독이 못해서 경질을 하니까 그러면 다른 감독을 한번 찾아볼까? 스페인의 비아레알에서 잘하고 있는 에메리를 데려오자. 근데 또 요게 네. 이게 마치 그런 거죠. 상위 리그가 하위 리그에서 에이스를 빼오는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이 난다는 게 지금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리그와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 에메리 감독이 아스톤 빌라에 부임한 것이 뭐 제라드 감독이 경질되고 팀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이 선수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타리그의 좀 상위 팀들이 어떻게 보면 프리미어리그의 중하위권 팀으로 좀 오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사실은 슈퍼리그가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 아이디어가 이제 페레즈 회장이 주도해서 나온 거잖아요. 레알 마드리드의 회장이 뭐가 급해서 슈퍼리그를 만들었냐. 네. 프리미어리그가 너무 잘 나가니까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엄청 돈도 많고 하지만 이게 불안한 거거든요. 나중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프리미어리그에 밀린다. 네. 그러면 라리가의 파이가 작아지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파이도 작아진다. 이게 연상이 되니까 너무 명확하게 연상이 되니까 슈퍼리그를 끌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에메리 감독이 이적만 봐도 너무나 요 프리미어리그와 다른 리그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에메리 감독이 아스톤 빌라에 와서 어떻게 팀을 좀 잘 이끌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에메리 감독한테도 전술적으로. 도전이에요. 네. 왜냐하면 에메리 감독이 프리미어리그에 한번 왔다가 망했죠. 그러니까 이게
에메리 감독도 프리미어리그로 다시 가는 거에 조금 이제 도전 그렇죠. 의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스날에서 자신의 축구를 제대로 못 보여줬다. 그렇습니다. 그게 있거든요. 근데 세비야나 비아레알에서는 아주 좋은 업적들을 계속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다른 리그에선 다 잘하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왜 못할까? 네. 이게 이제 그 꼬리표처럼 계속 붙어 다녔어요. 근데 이번에 아스톤 빌라를 맡아서 제라드 감독 시절에 강등권까지 내려갔던 아스톤 빌라를 끌어올린다. 그렇죠. 하면 에메리 감독의 커리어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메리 감독도 아마 그런 부분을 분명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본인도 이제 뭐 도전이 될 거고요. 네. 예. 아주 그 열정적인 감독이라서 그렇죠. 그게 이제 또 유명한 그 비아레알 팬분들이 유명한 또 짤이 그 바이에른 뮌헨 네. 경기가 그 이겼잖아요. 비아레알이 이기고 나서 선수들이 다 나가고 에메리가 혼자 라커룸으로 들어와서 네. 막 좋아하면서 혼자 CCTV를 찍은 건데 혼자 막 환호하면서 전술판을 다시 막 꺼내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음 경기를 바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엄청 열정적인 감독이기 때문에 저는 에메리 감독이 잘했으면 좋겠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에메리 감독이 아스톤 빌라 감독으로 좀 부임했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 네. 그리고 비아레알은 이제 에메리를 경질하고 지금 이 세티엔 감독 옛날에 바르셀로나 맡았던 맞아요. 베티스도 맡았고 바르셀로나 맡았던 그 감독을 선임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손흥민 레알 썰 무슨 사진도 막 떠다니던데? 근거가 매우 없다. 네네. 그 옛날부터 있었잖아, 계속. 근거가 매우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게 스포르트에서 올라온 건데 네네. 그 기사를 읽어보시면 근거가 없어요. 노릴 것이다. 뭐야.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옛날부터 엄청 많았어, 레알은. 노릴 것이다. 네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쓰기 쉬운 기사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고 이제 이적설은 아마 좀 이렇게 찌라시 느낌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가 그럴 급은 돼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에서 노릴 만한 급의 선수 맞아요. 뭐 그런 선수긴 하지. 그런 선수인데 근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따져봐야지 안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손흥민을 노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렇죠. 동일 포지션에 비니시우스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아자르가 부진한다 뭐 이런 게 뭐 아자르가 부진해서 막 뭐 레알 안첼로티 감독이 손흥민을 막 요구했다. 말이 안 되는 게 호드리그도 지금 잘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비니시우스는 이미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벤제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레알 마드리드에 필요한 선수는 벤제마의 다음 세대를 구하는 게 지금 시급하거든요. 네네.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뭐 호드리그 있고 뭐 미드필더 라인에 모드리치, 크로스 다 이제 나가도 이제 괜찮아요. 뭐 추아메니, 카마빈가, 발베르데 있어서 미드필더 라인도 괜찮고 네. 공격 라인도 괜찮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이 공격 라인에서는 벤제마 대체자거든요. 그거가 나왔으면 몰라. 손흥민과 벤제마는 아예 스타일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봤을 때 그래, 어려워요. 조금 어렵다. 계속 나와 레알은. 근데 오늘 막 사진까지 막 나오니까. 특히나 그 유튜브에서 소설을 많이 써요. 그런 거 많죠. 그 아자르가 너무 부진하니까 아자르의 이제 대체자로 손흥민. 그렇지. 말도 안 된다. 지금 아자르가 부활을 해도 비니시우스를 못 밀어냅니다. 아니 저 왼쪽에 이제 비니시우스가 솔직히 있잖아요. 어린 선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뭐 최고의 선수 뭐 그런 건 맞습니다만 그렇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그렇죠.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패너가 이제 축구 얘기를 이렇게 막 풀어주면 이게 어쩔 때는 나는 이제 보면 약간 영화 보고 막 그런 느낌, 드라마 보는 느낌인 것 같아. 그럴 때는 여러분 끼리를 먹으면서 이런 거 같이 봐줘야 돼. 네. 좋았어요. 평가하지 말라고. 좋았어요.